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3일 밤 10시 반이 다 돼갑니다.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여론조사 보면요 너무나 들쭉날쭉해가지고 정말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지지,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참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친여 성향이 노골적으로 강한 여론조사 기관일수록 확실하게 이재명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대표적인 게 한국갤럽, NBS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도요, 이 요즘 새로 나온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서든포스트예요. 이 서든포스트는 중앙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 서든포스트도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 서든포스트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35.5, 그 다음에 이재명이 35.0입니다. 바로 어제 하루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를 쭉 이제 분석을 해 보면 이 두 후보의 격차가 0.5%인데요. 지난번에 7차 정기조사에서는 5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처음으로 앞섰어요. 36.8대 31.7, 무려 5.1%가 높았는데 한 주 만에 차이가 이렇게 좁혀졌어요. 자, 이 이유는 뭐겠냐?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 적폐 수사하겠다, 이것이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직전 7차 조사에서는 얼마 했었냐면은 36.8 했는데 이번에는 35.5로 1.3%포인트가 하락했고,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31.7에서 35로 무려 3.3%가 급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요 2차 조사 이후에 7차 조사 때까지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1차 조사 이후 계속 감소세였다가 이번에 좀 급 반등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요 0.3이 올라서 7.2, 심상정은 마찬가지로 0.3이 올라서 3%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 적폐 수사 하겠다라고 언급한 거, 이 부적절하다라고 한 이 여론이 50.2%, 적절하다가 43.6입니다. 참고로 이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하겠다는 얘기는요, 바로 이 서든포스트의 조사를 의뢰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3월 9일이니까 한 달도 채 안 남았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윤석열 후보 이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동안 이 발언 실수가 나올 때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는데 그 이후로 전부 메모해 가면서 연설할 때도 그러고, 이 메모지를 말하자면 연설문 이 원고를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리고 언론인들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참모진에서 더 그야말로 물 샐 틈 없이 준비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이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이 교수가 말하자면 코로나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밝힌 내용은요, 윤 후보가 오늘 오후에 안철수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대해서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야, 이재명 이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윤석열 후보같이 전화를 걸어야죠. 어떻게 문자로, 물론 요즘 이 바쁘고 이러다 보면 문자가 오히려 굉장히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아니 밑에 다 보좌관도 있고 그런데 보좌관한테 전화 바꾸라고 그랬고 해도 되고, 자, 본인이 바쁘면 얼마든지 방법은 많은데 문자만 털컹 보냈다? 제가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실망한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히 큰 관심사는 자기네가 러브콜을 안철수 후보한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윤석열 쪽이 아니라 본인 쪽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완전히 말하자면 물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야말로 이 단순한 의무 방어 차원에서 문자만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재명 후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김미경 교수의 쾌유를 빌고 아무쪼록 무탈하길 바란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께도 우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특히 이 단일화 문제,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공지 문자를 발송했는데 뭐냐면 오늘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로부터 문자와 전화 연락을 받았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만 연락의 내용은 배우자인 김미경 교수의 건강을 걱정하고 위로를 전하는 내용이었다. 그 이외의 내용은 일체 없었으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 바로 이게 단일화 문제에 관한 이 추가적인 이 협의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를 사실상 없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안철수 후보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말이죠, 약간 눈물을 좀 글썽이면서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증세도 좋지 않고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다. 그리고 이 선거운동을 돕고 의료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눈시울을 적신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이 윤석열 후보 선관위에 말하자면 등록을 했잖아요. 선관위에 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10대 공약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10대 공약 중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 잔재를 청산하겠다. 그래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이 방안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개혁, 바로 광화문에 사무실을 열겠다. 그리고 인수위 때 완전히 광화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끝내겠다. 즉 임기 시작 전에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과 산하 주요 부서 전부 이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만들겠다. 이렇게 쭉 밝혔고요. 이 대선 공약, 10대 공약 1, 2, 3번째는 모두 경제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이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다음으로는 이제 외교안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비핵화. 그래서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협상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 체제를 유지한다. 그리고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에는 대북 경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요. 이 판문점 또는 워싱턴 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3자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 그리고 한미 공조와의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에도 열심히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한미 군사 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 지향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고자 한다. 그래서 군사 대비태세 강화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한미 외교 국방 2+2 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실질적 가동,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과 야외 기동훈련의 정상적 이행, 그 다음에 한미 AI 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킬체인이라든가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집 보복과 같은 한국형 3축을 체제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으로는 이 여성복지 분야에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국가 책임을 강조하겠다. 그래서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임신, 출산,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출생률 회복 방안도 밝혔어요. 그리고 이 전 여성, 성인 여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 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말이죠,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운영을 통해서 원천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청년이 꿈꾸는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대전환, 그리고 문화기본권을 보장하는 등 10대 공약을 구체화시킨 그러한 것을 내놨고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405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말이죠,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오늘 4050 중년의 힘 특별위원회 발족과 관련해서 이 위원장으로서는요, 김원필 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공동대표, 그리고 동행의원 단장으로는 황보승희 의원, 그리고 전국 14개 시도별 위원장하고 산하 자문위원장과 함께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문제를 꺼내므로써 사실상 지금 윤석열 중에서의 가장 좋은 점은요, 이 단일화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물 건너갔다. 이 점에서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단일화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강론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살아있다라는 점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 자강론이 단일화의 시간을 너무나 뭐라고는 잡아먹는 그러한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분위기, 그런 여론도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안치환 씨가 말이죠, 신곡을 내놨어요. 근데 이 신곡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곡은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진 하나를 딱 그려놨는데 이 사진이 이 김건희 대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치환 씨, 이 풍자하는 노래를 그동안에 많이 내놨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건희 대표를 비판하는 그러한 이 가사와, 그리고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사진, 일러스트,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속사인 A&L 엔터테인먼트는요, 이 안치환 씨의 신곡 발표와 함께 이 노래는 블루스풍의 포크록 장르로 해학과 비판의 정서를 담은 곡이다. 그리고 안치환 씨가 직접 멜로디를 쓰고 가사를 붙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치환 씨는 이 신곡을 발표하면서 하나의 대의 명분과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시대는 갔다.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온갖 혐오와 조롱의 요설이 판치는 세상이다. 그러면서요, 저항 가요에 있어서 풍자와 해악의 가치는 언제나 최고의 예술적 덕목이다.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 바로 그 범주에 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느냐? 바로 노래 가사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 있는데, 왜 그러는 거니? 거니예요. 왜 그러는 거니? 뭘 꿈꾸는 거니? 바랄 걸 바래야지 대체. 정신없는 거니? 그리고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얼굴을 여러 번 바꾼 여인, 이름도 여러 번 바꾼 여인, 이런 가사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건희가 이름에 김건희 하니까 그거를 이제 발음상으로 하면 건희, 이렇게 해서 비판하는 것이고, 또 얼굴을 여러 번 바꿨다. 이거 손혜원이가 이런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바꿨다. 이게 전부 이 김건희 대표를 저격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말이죠, 이 김건희 씨를 겨냥한 곡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앨범 재킷에 사용된 이미지가 이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당시의 인상 차이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 김건희 대표를 비판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마이클 잭슨과 함께 얼굴을 여러 번 바꾼 여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결국 김건희 대표의 성형 의혹을 겨냥한 외모 비하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권에서는요, 손혜원 의원이 김건희 대표의 외모와 관련해서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 커져 있었다, 이러는 발언을 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아시겠지만은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 해당 가사를 공유하면서 말이죠, 가사 수준이 참 처참하다. 또 이 안치환의 내가 만일이랑 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러한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민정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이 말이죠, 입장문까지 내놨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 안치환 씨는 과거부터 세상을 풍자하고 민중가요를 작곡해 와서 한때는 칭송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은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도 없이 단순히 외적인 부분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불쾌함만을 남긴다. 외모 비하와 여성 혐오로 번복된 내용은 더 이상 풍자나 해악이 아닌 질 낮은 조롱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성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웃음거리로 소비하는 그의 행보는 다분히 여성 혐오적이며 시대를 퇴행하는 그의 저급한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여전히 여성 혐오에 기반을 둔 노래가 세상에 나올 수 있다니 경악스럽고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안치환 씨는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이 노래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라. 이렇게 입장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요, 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러한 이 비평 문화, 이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열차로 이동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바로 맞은편 빈 자리에 발을 올려놔서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다리에 경련이 나서 그런 건데 사과한다, 신중치 못했다, 이러한 입장을 윤석열 후보가 지금 내놓았어요, 조금 전에. 그런데 이어서 이준석 대표가 그 자초 지정을 올려놨습니다. 본래 본인이 그 앞자리에 앉아서 윤석열 후보하고 대화를 해야 하면서 가야 되는데, 방송칸에 가서 방송을 하는 사이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게 좋겠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입장문,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전후 사정과 관계없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사과를 표명했어요. 그러면서 운행 전후로 보도된 여러 사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지만은 해당 좌석은 후보와 본인이 마주와 보고 앉아 이야기하는 공간이다. 제가 잠시 방송칸에 10여 분간 방송을 하러 간 사이에 저와 약 1시간 가까이 장시간 무릎을 맞대고 앉아 대화하느라 다리에 경련이 온 후보가 참모진과 대화를 하면서 잠시 다리를 올린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더욱 조심하겠다. 우선 해당 좌석은 목포에서 전세 열차 운행 완용하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깔끔하게 청소하고 반납했고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요, 일찍이 공보단을 통해서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가벼운 다리 경련으로 참모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잠시 다리를 올렸고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좀 이 외교안보 뉴스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죠, 이 펜스 부통령이 부통령이죠, 우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이 한반도 평화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한했는데, 펜스 부통령은 여러분들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고요, 부친이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훈장까지 받은 바 있는 아주 친한 인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오늘 이 송파에 있는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만났는데 한 30분 정도 이 만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우리 안보와 한미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인권 문제나 납북자 문제에 관해서도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보, 첨단 기술, 국제협력을 비롯한 동맹 강화에 더 노력할 것이다 라는 뜻을 이 펜스 부통령한테 전했고, 이 펜스 부통령은 최근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또 한미 관계는 물샘 틈 없는 관계가 돼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두 사람은 동맹 강화에 대한 의사가 일치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회동이 끝난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요, SNS에 한미 동맹 강화라고 하는 6글자 메시지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단문 메시지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미동맹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강한 입장을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는 의미다. 그리고요, 이 펜스 부통령이 지금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기도로서 이 면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에게 상당한 인상을 줬는데, 펜스 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요, 많은 회의를 했지만 기도를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하면서 흔쾌히 응했다라는 이 에피소드까지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화가 화기애애한 상태에서 아주 재미있게 잘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독서 토론의 장으로도 이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 이 펜스 부통령이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라고 하는 책자에 관해서 이 펜스 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학창시대 나도 그 책을 많이 읽었다. 그리고 존 케네스 갤브레스의 불확실성의 시대도 읽었다라고 이 화답을 했고, 또 펜스 부통령도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었다. 이렇게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그리고 말이죠. 뭐라 그럴까요? 펜스 부통령한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한번 방한해서 이제는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이 펜스 부통령이요, 밀턴 프리드만 하면 여러분들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게 선택할 자유예요. 이거를 펜스 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자유와 시장 경제를 택한 한국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북한은 발전이 안 됐다라는 말을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대학 때 시절 때 그 책을 구해서 읽었다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이 두 분이 상당히 의기투합하는, 즉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펜스 부통령이 밀턴 프리드만 이 선택할 자유라는 책,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읽고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사실까지 다 알고 챙겨서 우리 방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 이 펜스 부통령도 말이죠,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러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 선대본부의 권영세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 시작부터 허위 비방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데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오늘 비판문을 내놓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권오수 회장이 말이죠, 지난 2010년부터 이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커바나 컨텐츠 행사를 후원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민주당 선대위 측에서 내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 뭐 검찰에서 수년 수사해왔는데 무혐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마치 새로운 뭐가 있는 것처럼 또 네거티브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 의혹 제기에 관해서도 이건 끝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러한 정치 공세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네거티브를 계속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뭐 여당에서 그러니까 3월 9일까지 어떤 또 극약 수를 가지고 달려들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여권의 말하자면 무분별한 공세, 우리가 강력히 저지해야 되겠다. 정치적, 법률적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방송을 마치고요. 잠시 후에 또 중요한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